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박연성 교수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벌써 네 번째 산책이 되겠는데요. 건축가와 함께 산책하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요번에 소개되는 그 건축가는 80년대, 90년대쯤 그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는 그 학생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건축가였습니다. 저도 그 당시에 그 리차드 마이어 이 건축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.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전에 왔었던 그 거장들이 되게 많았지만, 거의 그 손꼽히는 건축가들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, 백세계 건축이라고 붙여놨는데, 이 분의 그것들, 그러니까 건물의 색깔들이 대부분 백색으로 이루어져 있고, 그리고 디자인이 아주 단정합니다. 그래서 꼭그 뭐라 그럴까요? 퍼즐을 맞춰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. 작품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중에 LA에서 이렇게 딱 가시면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요새는 해외여행 많이 하시죠. 근데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게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. 미술관과 거기에 이제 거대한 그 미술관, 박물관, 그다음에 거기 조그만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데요. 여기 보면 리차드 마이어의 그 사진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요런 건물, 그다음에 요런 건물을 보면은 단정한 느낌, 그리고 어떤 그리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들, 이런 것들을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보통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의 작품을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 공간이 아주 그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형들도 보면 재미있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. 요거는 이제 교회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청사. 그리고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티 센터의 모습입니다. 자, 보실까요? 지금 그 건축가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 대부분 그 도면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스케치들도 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케치가 아주 그 단정하다 그럴까요?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, 그리고 이제 요건 모형입니다. 아까 그 교회였었죠? 그 교회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각도가 딱딱딱딱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수학적으로 뭐 계산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요것은 이제 해변가에 있는 주택입니다. 미국에 있는 주택인데 여기서 보면 전체가 이제 백색으로 돼 있는데 그 앞면에 이제 파사드가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? 예를 들어 해변가에 언덕 위에 집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집에 전체 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바깥을 내려다보는 풍경,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?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나올 만한 그런 건축물인 것이죠. 여러분들 보시면 이 리차드 마이어의 건축에서 이 영화 속에서도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풍경들을 이렇게 상상하시면 아, 영화 속에서 좀 나오긴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시죠. 자, 그 다음 보실까요? 지금 이게 게티 센터의 모형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한번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. 이게 어떤 식의 것이 다르냐면 거기는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막 기후죠.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돌로 되어 있는 경우 여기 지금 알루미늄 시트로 외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리석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수입되어 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붙여져 있는 그 대리석은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만들 때 그 대리석을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 돌을 붙인 사이에 마감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습기가 차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. 근데 제가 여기 갔을 때 그 느낌은 어땠었냐면 돌하고 돌 사이가 떠 있습니다.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건축하는 방식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하고 느꼈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의 그 게티 센터는 그 공간이 아주 개방되어 있는 감이 되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이게 산 위에 있습니다. 산 위에 있어서 건물들이 쭉 돼 있죠. 근데 게티가 돌아가신 분이 그 모든 그 돈을 사회에다 환원한
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그 미술관, 박물관이죠. 그 박물관을 이제 돼 있는데 이게 건물이 사실은 되게 큽니다. 그래서 모노레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건물군들이 보이고요. 여기에서도 그 건물에서 내려다 보면은 시가지가 다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이제 모형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건축가 이름을 그러니까 리차드 마이어를 딱 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모형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데 설계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만 그 회사의 그 뭐라 작품들을 이렇게 해놓잖아요. 근데 개인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. 근데 리차드 마이어는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새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. 자, 그 다음 보시면, 지금 여기가 모형이고, 요게 그 실제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. 여러분들 그 건축에서 이렇게 모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여러분들 뭐 미니어처들 보면은 재밌다고 보시는 경우 많죠.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어처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, 저도 가끔은 이제 어떤 그 전시회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신기하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 합니다. 근데 요 건축에서의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건축가들이 모형을 자기가 만들어 볼 때는 그 공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도면을 갖다가 그 상대방한테 건축주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죠.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고선 보여드리는 거죠. 그래서 거의 보면은 만들어진 것과 그 모형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거는 재미있죠? 사진 찍어진 게 모형하고 똑같은 뷰로 그 실제 물을 사진 찍은 것이죠.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제 그 백세계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건축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